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분 분석은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주성분 분석의 필요성이라던가 주성분 분석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변수의 개수가 많다고 그것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여기서 변수는 독립변수를 말하고요. 독립변수라는 것은 종속변수에 줄 수 있는 어떤 힌트라든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변수라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 개수가 많다고 모두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변수가 많을 때 그 변수들끼리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면 다중 공선성의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귀계수의 분산을 크게 만들어서 해석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을 해결하면서 분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분산 행렬 또는 상관계수 행렬을 사용해서 모든 변수들을 잘 설명하는 주성분을 찾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선형 결합에 의해서 상관관계가 없는 새로운 변수, 즉 주성분을 만들고 분산을 극대화하는 변수로 축약하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변수들을 가장 잘 설명한다라는 것이 분산을 극대화하는 변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가 있다면 그것들을 서로 독립인 상태, 즉 상관관계가 없는 상태의 변수를 만든다는 거죠. 주성분은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독립변수들과 주성분과의 거리인 정보 손실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정보 손실량은 최소화하거나 또는 여기 변수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분산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것들이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선들, 이게 주성분이 될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장 많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 살펴보세요. C1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산이 극대화된 주성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C1을 갖다가 저희들이 표현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C2는 굉장히 조금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분산이 큰 것을 주성분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보면 원본 데이터셋과 투영된 데이터셋 간의 분산이 최대가 되는 축을 찾는다. 그게 C1이고, 그래서 분산이 최대가 되는 축을 찾는다는 것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라는 말과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일부 영상에서 캡처한 그림인데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이렇게 데이터들을 잘 표현하고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분산을 극대화하는 선을 찾는다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이 주성분 분석을 할 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공분산 행렬과 상관계수 행렬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까? 라는 부분과 주성분은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 주성분을 몇 개를 사용해야 될까? 라는 것, 그리고 주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어떤 변수를 선택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민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공분산 행렬이냐 상관계수 행렬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공분산 행렬은 변수의 측정 단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하지만 상관계수 행렬은 모든 변수의 측정 단위를 표준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분산 행렬을 이용한 경우는 측정 단위를 그대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변수들의 측정 단위에 민감합니다. 주성분 분석은 거리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척도의 영향을 받아요. 즉, 정규와 전후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설문조사처럼 모든 변수들이 같은 수준으로 점수화된 경우는 공분산 행렬을 사용합니다. 또는 저희들이 성적이라고 있었을 때 0에서부터 100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과목들을 다 똑같은 0에서 100, 0에서 100 이렇게 과목은 달라도 점수 구간은 같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 공분산 행렬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변수들의 스케일이 서로 많이 다른 경우, 어떤 거는 0에서부터 1 사이 값이고 어떤 거는 0에서부터 100의 값이고 또 어떤 거는 만 단위, 이런 식으로 서로 많이 다른 경우에는 표준화한 상관계수 행렬을 쓰는 것이 좋은 것이죠. 주성분 분석에서 상관계수 행렬을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아래서는 prcomp와 printcomp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스케일 또는 COR 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true 또는 false 값을 줄 수가 있는데 true 값을 주었을 때 상관계수 행렬이 사용됩니다. 만약에 스케일이나 COR 이라고 하는 것에 false로 지정을 하거나 생략을 하게 되면, 여기서 생략을 한다는 건 아예 이 스케일이나 COR을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략을 하게 되면 공분산 행렬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prcomp와 printcomp는 그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prcomp의 스케일, printcomp의 COR 이거를 매칭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글자 수를 더하면 11글자예요. 6글자, 5글자 더해도 11글자, 8글자, 3글자 더해도 11글자죠. 그리고 true 값을 주면 상관계수 행렬, false 값을 주면 공분산 행렬, 이렇게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분 개수를 결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분 개수 선택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어서 주어진 데이터와 분석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전체 변이 공헌도 방법, 이것은 누적 분산 비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누적 분산 비율을 확인하면 주성분들이 설명하는 전체 분산량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산이라는 것이 바로 설명력이에요. 그래서 분산이라는 것이 높은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분산의 양이 큰 것이 좋은 거고요. 이런 누적 분산 비율이 70에서 90% 사이가 되는 주성분 개수를 선택합니다. 자, 아래에서 주성분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누적 분산 비율이죠. 그래서 그것이 70에서 90% 사이가 되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0.867호예요. 그래서 PC2 두 개의 주성분을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는 주성분을 두 개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70에서 90% 사이. 두 번째는 고유값을 사용하는 건데요. 고유값은 분산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준 편차가 나와 있고요. 그것을 제곱하게 되면은 분산의 크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1보다 큰 것들을 제곱해야 1보다 큰 게 나오겠죠. 그리고 1보다 작은 것들은 제곱을 해도 1보다 크게 나올 수가 없어요. 평균 고유값을 구하고요. 평균 고유값이라는 것은 그런 고유값들의 평균을 말하는데, 이런 고유값이 평균 고유값 이상이 되는 주성분을 선택합니다. 사회적 규칙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유값이 1 이상 되는 주성분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여기에 표준 편차를 제곱해서 고유값을 구했고요. 그 고유값을 출력해서 나열한 것이에요. 그리고 평균을 구해보면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평균 고유값보다 더 큰 것, 이상이 되는 것, 또 카이저 규칙에 따라서도 고유값이 1 이상이 되는 주성분만 선택한다고 봤을 때 한 개만 선택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고유값 0.9897, 1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선택해도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평균 고유값의 기본 의미는 그런 고유값의 평균을 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값의 고유값만 선택하는 것. 그리고 카이저 규칙은 고유값이 1 이상이 되는 주성분만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좀 상황을 보아가면서 정말로 1이라는 수치가 나왔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선택할지, 아니면 이렇게 작은 차이를 보일 때는 그것도 선택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런데 이 정도 차이라면 같이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스크랩플롯인데요. 스크랩플롯은 여기에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Y축에 아이젠밸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으로 주성분의 개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이젠밸류가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것을 찾을 수도 있고, 또는 엘보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꺾이는, 즉 기울기가 급격하게 완만해지기 시작하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값을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정렬해 보여주고요. 고유값이 1 이상 되는 주성분을 선택하거나 엘보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엘보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고유값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점을 찾습니다. 완만해지는 지점이라고도 하고요. 뒷페이지에서 다른 예와 함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 아래쪽에 보면은 fit 달러 로테이션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성분의 회기식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주성분 1번에 관해서 회기식은 여기 있는 값을 사용하는데 곱해서 다 더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주성분 2번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 쓰고 3번, 4번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제1 주성분의 식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수치와 여기 있는 변수명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 4개에 대해서 다 더해 주시면 되죠. 여기서는 지금 다 음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빼기 형태로 보이는 것 뿐이고요. 원래는 덧셈식입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플롯을 사용한 주성분 개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스크립플롯, 우리 앞에 있던 것인데요. 아이젠밸류가 1보다 큰 것이 그림상 확실하지가 않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2개의 주성분을 사용한다라고 보입니다. 앨버 기법으로 보았을 때도 완만해지는 지점이 여기 2개 정도의 위치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험 문제 내기는 좀 그렇죠. 어디가 앨보냐라고 했을 때 여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처럼 확실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는 만약에 아이젠밸류가 1보다 큰 것을 사용하라 그러면은 3개, 그리고 앨보 기법을 사용한다면 여기가 누가 봐도 각도가 굉장히 완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4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이젠밸류가 1보다 큰 것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기울기가 급격하게 완만해지는 지점을 찾아서 4개의 주성분이다 라는 것을 답으로 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성분 분석 결과 해석입니다.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요. 이게 지금 주성분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있는 게 표준 편차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이 분산 비율이에요. 설명력이라고도 하죠.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는 컴포넌트별로 이 주성분 하나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분산 비율이 큰 것이 컴포넌트 1번, 그 다음이 2번, 3번, 4번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력을 가진 것이 주성분 1로 쓰인다는 것,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cumulative라는 것은 아까 한번 얘기를 했지만 누적된, 그래서 컴포넌트 1은 하나니까 동일한 값을 갖지만 컴포넌트 2를 보게 되면은 0.8675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컴포넌트 1과 컴포넌트 2의 proportion of variance라는 값을 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개, 여기는 4개의 성분을 썼을 때의 누적 분산 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표준 편차.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알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에 저희가 제곱을 하게 되면 분산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료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면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값에서 변량들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근데 저희는 많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표준 편차, 또 분산이 큰 것을 원하죠. 그리고 분산 비율이라는 것은 각 분산이 전체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각각의 컴포넌트, 그리고 이 분산 비율이 큰 것이 주성분 1번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누적 비율, 이거는 누적 분산 비율이죠. 그래서 컴포넌트 1은 그대로지만 2는 1과 2를 같이 썼을 때, 3는 1, 2, 3를 같이 썼을 때의 분산 비율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주성분 하나가 전체 분산의 62%를 설명하고 있다. 보면 이게 주성분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라고 한다면
여기 proportion of variance 봐야 되죠.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1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0.62만큼 설명할 수 있다니까 62%를 설명하는 것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주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24.7%를 설명하고 있고,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주성분 부분만 수용했을 때 그것만 사용한다면 정보 손실은 100 빼기 62 해서 38%가 된다.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수치들을 보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성분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데이터 1 했고 프린컴프 해가지고 COR을 true로 줬기 때문에 상관계수 행렬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성분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는 데이터예요. 그런데 제가 일부만 잘라서 가져온 거죠. 자, 그래서 컴포넌트 1, 2, 3 해가지고 쭉 이어져 있을 거고, 이 아래에서도 컴포넌트에 대해서 표준 편차라던가 아니면 분산이라던가 누적 분산 비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쭉 나와 있어야 되는데 5개만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누적 분산 비율이 0.892에서 끝났잖아요. 원래는 마지막 컴포넌트에서는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 내용입니다. 자, 우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쪽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proportion of variance 여기 아래서 두 번째 줄, 이게 각 성분의 분산이에요. 설명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분산에 대해서 설명력 이렇게. 자, 그리고 성분이 표시될 때 가장 분산이 높은 것부터 작은 순서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주성분 1이 가장 높은 분산, 주성분 2, 주성분 3 이런 식으로 가면서 분산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주성분 1번이다. 컴프 1의 경우는 0.4524547, 컴프 2의 경우는 0.242468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cumulative proportion 이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이 proportion of variance를 누적한 거예요. 누적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더했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cumulative proportion은 맨 마지막에 1이 보여야 모든 주성분에 대한 내용이 표시된 건데 저희들은 일부만 보였기 때문에 1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컴프 1은 그대로 표시되고요. 컴프 2부터 더해진 것을 볼 수 있죠. 컴프 2는 컴프 1과 2를 더한 거, 그 다음에 컴프 3는 컴프 1, 2, 3를 더한 거예요. 이 proportion of variance에. 그리고 문제에서 분산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설명력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들이 이 누적 분산 비율 보시면 되고, 만약에 변수 하나가 설명하는 것에 대한 것은 proportion of variance죠. 자, 그리고 계속 해석을 해볼 텐데요. 주성분은 1번부터 순서대로 사용이 됩니다. 만약에 주성분을 4개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컴프 1에서 2, 3, 4까지 사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주성분 4개를 사용했을 때의 설명력은 컴프 4의 cumulative proportion을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cumulative proportion 해서
컴프4에 대해서 0.85055399가 적혀 있죠. 그래서 약 85.05%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차원을 2차원으로 줄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두 개 변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성분을 두 개만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설명력은 전체 주성분을 다 사용해야 100%가 되는 거예요. Cumulative Proportion 1이라는 것이 100%니까요. 그리고 차원을 2차원으로 줄인 경우에는 1 빼기 여기 Cumulative Proportion에 나와 있는 0.6949227을 빼서 0.3050773 이라는 것이 손실분이에요. 퍼센트로 표시를 하게 되면 30.51%가 손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X차원으로 줄였을 때 이 X라는 것은 어떤 숫자라고 보면 1 빼기 X차원의 Cumulative Proportion 하게 되면은 손실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프린컴프라는 함수를 써서 주성분 분석을 했을 때 여기 COR이 true로 돼 있죠. 그러면 그것이 상관계수 행렬 사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prcomp라는 함수를 사용했을 때 스케일은 true를 지정한 것과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되고요. prcomp는 스케일은 true라는 것이 상관 행렬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1글자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COR과 스케일의 false라는 것을 사용하거나 아예 해당하는 옵션을 적지 않으면 공분산 행렬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공분산 행렬 같은 경우 변수의 측정 단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상관계수 행렬을 사용하는 경우는 모든 측정 단위를 표준화한 것이어서 공분산 행렬을 이용한 분석의 경우는 변수들의 측정 단위에 민감한 특성이 있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